네, 안녕하세요. 안전라이딩 영상 올리고 있는 애월조단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주제일지 모르겠는데요. 초보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바이크를 타다 보면 알게 될 수 있는, 그리고 미리 알아두면 우리의 안전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스피드 워블 또는 그냥 워블이라고만도 하고요. 찾아보면은 탱크 슬래퍼라고도 해요. 탱크 슬래퍼. 그리고 우리말로 한다면 앞바퀴 털림. 앞바퀴가 털린다 라고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흔한 일은 아니고 또 들어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현상은 뭐냐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 두 바퀴를 가진 탈 것들은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바이크 타고 가면은 핸들이 이렇게 좌우로 우리가 코너링을 할 때 뭐 이렇게 카운터 스틸 걸고 꺾고 나오고 뭐 일어서는 동작에서 약간의 좌우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달리는 순간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나면 이 핸들이 좌우로 마구 자기 혼자 움직이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4Hz에서 10Hz, 헤르츠란 단위가 1초의 진동수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4번에서 10번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다다다다다다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동이 오고 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넘어진다거나 튄다거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둬야 뭐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 준비했고요. 알아야 될 이유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게 있고, 내 바이크가 어떤 바이크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내 운동, 내가 주로 주행하는 패턴에 따라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포츠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이 크루저 모델은 조금 상대적으로 모르셔도 되고, 또 내가 평소에 고속 주행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워블이라는 현상이 속도가 높을 때, 그리고 뭐 기계적인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더라도 도로 상황에 따라 뭐 약간 앞바퀴가 들렸다 내려오면서 얼라인이 안 맞은 상태로 진동이 시작되면서 이 불운의 나비 효과를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착지하고 나서 핸들이 털리기 시작하면서 두두두두두 이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시작되는 상황을 잘못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방금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어떤 상황이면 주로 고속에 발생해요. 고속. 그리고 노면이 좋지 않을 때, 노면이 안 좋을 때, 고속일 때, 그리고 뭐 다른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레이크 각이라 그러나요? 트레일 각이라 그러나요? 이 바이크에 그 고속 주행용으로 잘 되어 있는 이렇게 좀 바짝 서 있는 바이크들은 특성이 더 잘 찾아올 수 있고요. 뭐 좀 누워 있는 바이크들은 상대적으로 덜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키드 바이크를 타니까 이런 스포츠 바이크에 비해선 덜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 주행을 심하게 할 때는 앞바퀴가 들썩들썩 하면서 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그냥 상식적으로는 본능적으로는 이게 막 흔들리니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우리가 손으로 양쪽 팔로 꽉 잡으면서 핸들을 좀 고정시키려고 하는 반사적인 마음가짐, 반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 안 좋고요. 힘주면 안 되고 얘를 이제 오히려 막아줘야 하는 힘주면 안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방법은 이 워블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제일 주된 요소가 속도라고 해요. 속도가 그 안 좋은 상황에 딱 적합한 상황이거든요. 속도를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가속 상황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을 더하면은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감속을 하셔야 돼요. 감속. 그래서 감속도 이 경우는 브레이킹보다는 스로틀을 풀어주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데 뭐 어느 쪽이 됐든 결과적으로는 감속이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헤쳐나올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동이 시작되면서 부다다다다다가 결국 사고로 바로 이어지는데 길어야 1초, 2초, 3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게 상황이 왔을 때는 감속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하셔야 되죠. 본능적으로 두 가지죠. 감속을 하거나 핸들을 꽉 잡거나인데 아니면 둘 다 하거나 이 꽉 잡는 건 소용이 없으니까 감속 쪽으로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속은 브레이킹보다는 스로틀을 푸는 게 좋다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블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잘 모를 것 같고 특히 탱크 슬래퍼는 이게 슬래퍼가 뭐죠? 싸닥인가요? 싸대기 때리는 거? 탱크를 좀 좌우로 이렇게 바다다다 때릴 만큼 강하고 끝까지 핸들이 털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털림이라고 얘기하고요. 뒷바퀴도 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뒷바퀴는 주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앞바퀴에 비해서는 이 진동 속도가 느려요. 이런 식으로 수수수 피시테일링이라고도 하나? 하여튼 저는 오프로 비포장길 들어갔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로 회피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 데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는 길기 때문에 앞바퀴 털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뒷바퀴 털리는 거는 위브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워블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제일 좋은 건 과속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달리다 보면 과속하게 되고 과속하는 상황에서 노면에서 진동을 잘못 만난다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타이어 공기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너무 과하게 넣었을 때 아니면 반대로 너무 적게 넣었을 때도 영향이 있으려나요? 사실 이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바이크를 만드는 쪽에서의 뭐 바이크 역학, 운동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설명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사람이 대응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바이크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티어링 댐퍼예요. 스티어링 댐퍼라고 원래 이런 쇼크 업서버 서스펜션에 있는 댐퍼처럼 얘가 좌우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기계적, 물리적으로 오일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전자식으로 고성능 바이크들은 여기에 달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성능 바이크들이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자주라기보다 일반 바이크보단 더 만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좀 줄여주는 서스펜션처럼 얘가 빠르게 움직이는 걸 설설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제 바이크에는 아쉽게 안 들어가 있고요. R9T 같은 바이크는 네이키드 모델임에도 워낙 고성능이라 그런지 요쪽 어디에 댐퍼가 있더라고요. 스티어링 댐퍼가. 그래서 모델별로 있는 모델, 없는 모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싼 바이크는 있고요. 싼 바이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모델 중에 미들급 중에 없다 그러면 이제 따로 사제로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타이어 공기압이나 기계적 결함 점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상황을 만났을 때 절대 감속하시라. 평소에 과속 안 하시면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워블로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되게 심하게 워블 치고는 심하게 났고 바이크 사고 치고는 좀 심하지 않게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풀페이스 헬멧을 강조하는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 애월 조단이었고요. 이런 영상 관심 있으시면 구독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더 보충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월 조단이었습니다.